지난 영상에서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첫 공동 특허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 특허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지난 몇 년 동안 단순히 LK99 하나만 연구한 건 아니었구나. 납과 구리, 인, 산소, 황의 조성을 바꾸고 다른 소재와 결합해보고 실제 배터리까지 만들어 성능을 측정하면서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다는 국내 특허 보정서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지난 6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온 상압 초전도 세라믹 화합물 및 그 제조 방법 등 관련 특허에 대해 권리 청구항 등을 보완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완하려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공개된 공동특허에서 나타난 퀀연의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출될 보정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중요하게 보는 5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 오늘 내용은 보정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예상과 가설입니다. 실제 내용은 보정서가 제출된 이후 반드시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상온상압 초전도 세라믹 관련 특허를 보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조성이 제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 특허에서는 칼슘, 바륨, 스트론튬, 납 같은 원소와 구리, 아연, 철, 니켈 같은 다양한 금속, 그리고 인, 황 등 여러 원소의 조합을 상당히 폭넓게 제시합니다. 특허 전략상 처음에는 이렇게 넓은 범위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권리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 특허를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허에서는 단순히 납과 구리가 들어간 세라믹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구리 함량의 특정 범위를 제시하고 세라믹 입자의 크기, 세라믹 투입 비율, 전이금속 산화물과의 구조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특정 구리 조성 범위에서 밴드갭이 감소하고 전기전도성이 개선되며 전이금속 산화물과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걸 기존 초전도 관련 특허에 대입해보면 첫 번째 가능성이 나옵니다. 기존의 넓은 조성 범위를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특성이 나타나는 조성 영역을 보다 정교하게 특정할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구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 황과 산소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떤 결정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레시피 공개라기보다 권리 범위의 정밀화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조 공정입니다. 이번 공동 특허를 보면 제조 조건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수열 처리를 몇 도에서 몇 시간 하는지, 소성을 어느 온도에서 얼마나 하는지, 세라믹을 몇 RPM으로 몇 시간 볼밀링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범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수열 처리는 150에서 180도, 소성은 300에서 500도, 볼밀링 역시 회전 속도와 시간이 청구 범위에 포함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을까요? 결국 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라믹에서는 열처리 온도, 시간, 냉각 방식, 분말 크기, 결정 성장, 불순물, 원소가 실제 결정 내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물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전도 세라믹 관련 보정에서도 단순히 이 원소들을 넣으면 된다. 보다 이 조건에서 제조했을 때 이런 구조와 물성이 나타난다. 라는 식으로 제조 조건을 강화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공동특허는 화학식만 권리화한 것이 아닙니다. 나노와이어의 크기, 세라믹 입자의 크기, 3차원 다공성 구조, XRD로 확인한 결정구조, XPS에서 나타나는 원소와 산화 상태 등 물질의 구조적 특징을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즉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까지 권리 범위를 쌓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초전도 특허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지난 2023년 이후 연구를 통해 초전도 특성이 나타나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의 차이를 조성뿐 아니라 결정구조, 원소 위치, 계면, 결합구조 등의 관점에서 더 명확하게 파악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보정서에는 단순한 화학식 수정보다 어떤 구조를 가진 물질에서 특정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동특허에서 퀀텀이 물질을 정의하는 방식을 보면 충분히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보정서에 새로운 초전도 데이터가 들어갈 것인가? 저 역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할 생각입니다. 이번 공동특허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단순히 성능이 좋아집니다 라고 주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존 소재, 기존 LK99 대표 조성, 기존 퀀텀 특허 조성, 그리고 새로운 조성을 실제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성능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조성은 0.5A/g 조건에서 약 650에서 700mAh 시
1000mg/g의 초기 방전 용량을 나타냈고 비교 세라믹들은 약 580에서 590mAh/g 수준이었습니다. 전하이동 저항 역시 새로운 복합체에서 크게 감소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즉 최근 쿼년의 특허 전략에서는 주장, 비교 실험, 데이터라는 구조가 상당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전도 관련 보정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데이터라고 봅니다. 특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항 변화, 온도 의존성, 자기적 특성, 임계 전류, 임계 자기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이스너 효과와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만약 이런 데이터가 새롭게 추가된다면 보정서의 의미는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항 문구만 조정되고 새로운 물성 데이터가 없다면 그 의미 역시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공동 특허를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허가 단순히 새로운 세라믹을 만들었다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합체, 배터리 음극, 리튬이온 전지, 그리고 그 전지를 사용하는 통신장치, 운송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의료장치, 항공장치, 선박장치까지 연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재, 부품, 제품, 산업으로 권리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특허의 진짜 가치는 좋은 물질 하나를 발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가 그 물질을 산업에 적용할 때 어디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쿼년이 표현한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을 저는 단순히 청구항 몇 줄 수정한다는 의미로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보정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조성, 제조 방법, 구조, 물성, 그리고 응용까지 어떻게 권리망을 다시 설계했는지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특허에 등장한 세라믹은 하나의 조성만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LK99 계열 물질도 비교하고 퀀텀의 기존 특허 물질도 비교하고 새로운 조성까지 만들어 실제로 어떤 조성이 산업적 성능을 높이는지 비교했습니다. 이걸 보면 적어도 하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여러 조성을 실제 응용 분야에 적용하면서 물질의 기능을 계속 탐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퀀텀은 별도의 특허군에서 세라믹층을 포함하는 전도성 구조체 같은 응용 방향도 추론해왔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퀀텀을 LK99 하나만 만드는 연구소라고 봤다면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정서가 실제 공개된다면 저는 5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조성이 달라졌는가? 기존보다 특정 원소와 범위가 좁아졌는지 보겠습니다. 둘째, 제조 조건이 추가됐는가? 온도, 압력, 열 처리, 냉각 등 실제 제조 노하우가 어느 정도 권리 범위에 들어갔는지 보겠습니다. 셋째, 결정 구조나 물질의 구조적 특징이 추가됐는가? 단순한 화학식 특허에서 한 단계 발전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넷째, 새로운 초전도 관련 데이터가 추가됐는가?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권리 범위가 좁아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강해진 것인가? 특허는 범위가 넓다고 무조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방어할 수 있고 경쟁사가 우회하기 어려운 청구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정서에서는 단순히 청구항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권리의 핵심으로 다시 정의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번 공동특허를 통해 우리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여러 세라믹 조성을 비교하고 실제 산업에 적용하고 성능을 측정하면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퀀텀은 국내 관련 특허에 대해 권리, 청구항 등을 보완해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보정서는 단순히 LK99가 초전도체입니다. 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하는 문서여서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연구가 얼마나 구체적인 조성, 제조 공정, 구조 그리고 데이터로 축적됐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새로운 청구항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2023년 이후 실제로 무엇을 연구해왔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정서가 공개되는 순간 단순히 제출했다 에서 끝내지 않고 기존 청구항과 보정 청구항을 한 줄씩 비교해서 무엇이 추가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다시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때가 어쩌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난 3년 연구 방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